반갑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노동을 하는 주얼리 노동자 김세종입니다. 앞에서 그 인쇄하신 우리 저기 사무장님께서 직접 글까지 써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준비를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작년에는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저희 그 노동자분이 인터뷰를 한 글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또 그 기자분이 잘 써가지고 낸 글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30여 년 세월 동안 주얼리 업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망치로 금을 때려 평평하게 피고 열을 가해 모양을 잡던 것은 옛일이 됐다. 좀 더 빠르게 강한 모터를 가진 기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공정이 나누어지면서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 휘어지고 기계에 다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다. 옛날이 아득하면서도 무탈하게 지내온 세월이 새삼스럽지만 예전에는 가림막도 후황 시설도 없어서 방을 내면 금먼지가 얼굴에 다 붙어서 금만 붙으면 다행인데 코를 풀면 검은 분진이 섞여 나오고 손톱에는 이물이 잔뜩 끼었다. 앵간해서 손톱 검은 게 안 지워져요. 이렇게 되면요. 싹 씻어도. 기계 성능이 좋아졌다고 일이 편해진 것만은 아니다. 기계로 인해 다양한 기금속 디자인이 가능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디자인이 점점 화려해지고 그에 따라 세밀한 세공 기술이 요구되며 이때부터 기술 가진 숙련공 대우가 달라졌다. 반면 기계화에 따라 저숙련자를 찾는 수요는 크게 줄어 기술 가진 사람들이 이곳 저곳 나이 들어가는 동안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서 임금은 낮고 주말 휴일도 따로 없고 고용 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는 일터 요즘 직장과는 다른 분위기들을 신입들은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기술 가진 사람은 젊은 사람 두세 명 할 일을 너끈히 해내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는 받는다고 하며 일을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이 9시 출근해서 밤 10시, 11시 넘어도 자정이 지나도 퇴근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이 했었다. 하루 14시간, 15시간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하다 보니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몇 개월 쉬겠다고 했죠. 아예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이 안 놓아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숙련을 얻은 시간 동안 그의 몸이 감당해온 것을 물어볼 참이었어. 망가졌죠. 저는 뜀박질도 못해요. 집중을 놓치면 휠 아래 금속이 튕기고 다칠 위험은 둘째이고 마지막 단계인 강 작업에서 불량이 나면 앞선 노동이 아무 소용 없어진다. 주물, 줄질, 땜질, 작은 반지 하나가 강실에 오기까지 무수한 손을 거친다. 이 생각을 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 저희는 손 떨리면 안 되거든요. 팔의 회전력을 오롯이 손가락 서너 개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손가락에 힘만 주고 하루 종일 일하시면요 허리 골병도 오고 어깨도 오시고 척추 4번 5번도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여기선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디스크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 정도는 여기에선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크게 다치면 베테랑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자부심과 맞바꾼 걸 공임이 세다는 것은 그의 자부심이었지만 실제 일한 시간을 따져보면 그리 많은 월급이 아니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 없으니 반평생 넘게 일하고도 월급쟁이라는 증거가 없어 평생 일했는데도 직장인 대출 한번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출퇴근 시간만 길어진다. 많은 세공사가 서울 외곽에서 종로까지 두세 시간을 오가면 서울의 높은 집값을 대출 없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고용보험마저 가입할 수 없을까? 여기가 좁아요. 비금속 세공학과나 직업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지인이 없으면 이 바닥에 들어온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많았지만 수십 년 기술을 쥐고 버틴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두면 바로 그날 저녁에 너 일 안 구하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런 소문만 빠를 리가 없다. 누가 고용보험을 가입해달라 하더라, 누가 야근수당을 요구하더라 사장들 사이에 소문이 돌면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기술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받아주는 업체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한 고용불안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기술과 쓸모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불만이 있어도 입을 닫게 돼. 아니 말없이 일터를 옮긴다. 기술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기능곡이라는 자부심으로 잃어버린 권리의 자리를 채웠다. 우물한 개구리의 동료. 새로 옮긴 직장은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간의 수당을 계산하는 회사 같은 회사가 있어서 들어갔다. 주원리 업계에서 흔하지 않은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업체로 더 많은 기술력을 요하고 백화점에 입점하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도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한동안 기존에 쭉 해서 몸에 배어있던 일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적응하느라 고생도 했지만 사대보험도 되고 30여 년 일을 했지만 이런 회사도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며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주얼리 현 그런 상황이나 근무 조건, 환경 이런 것도 변해야 되지만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절날도 일하고 기본적으로 7시 주 40시간 8시간 근무는 꿈도 꾸지 못했다. 경로에 노동조합이 그날도 생기고 선전전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나 자신도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기술적으로 명품과 비교될 만한 정도의 품질을 맞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일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야지. 저는 그게 베테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제가 오늘 다른 저희 노동자 분들이 있는 카톡방이나 이런 데 공유를 좀 했어요. 대부분 또 이렇게 오시는 글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최근에 저희가 몇 년 만, 한 4년, 5년 만에 주얼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얼리 노동자 실태조사인데 이분들의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냐, 월급은 현금으로 받냐, 일부는 뭐 통장으로 받냐, 연월차가 5인 이상 강제 시행이 됐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아플 때 쉬거나 쉴 수 있을 때 쉴 수가 있냐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자분이 글 쓴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도 많고 했더니 지금 실태조사와 딱 맞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실태조사도 다음 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종로 3가에서 주얼리 노동자 상대로 선전전 하면서 실태조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